네, 드디어 오늘 무료 웨비나 주제는 공지 드린 대로 사실 이제 방학 특집입니다. 방학 때 저도 학원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뭐랄까 좀 겪었던 이슈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게임하는 특히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도 다룰 거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오늘은 폭넓게 좀 다뤄보고 사실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다가 이거는 하루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까지 그래서 2주차 혹은 3주차로 연장이 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광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광고 부분은 미리 공지를 드리고 광고가 시작되기 전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에 대한 이야기 시작을 하기 전에 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찾는 과정에서 최근 자료들을 좀 모을 때 그 아마 학부모님들 많이 아실 텐데 그 아들 코치로 되게 유명한 그 최민중 코치님 있잖아요. 그분의 인터뷰들을 많이 좀 차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순서는 뭐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한 부분들은 있는데 내용 자체라든가 뭐 사례들 같은 거는 그 최민중 코치가 이제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사용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으면 하는 얘기가 이제 중독에 대한 얘기예요. 중독.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유명한 실험인데 쥐를 고립시켜 놓고 이제 여기 나온 약물은 마약성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각을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가져다 주는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성 약물이죠. 향정신성. 근데 여기에 이제 쥐를 가둬놓고 약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두면 얘네들은 이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쾌락이 이제 요 약물이니까 요거 먹다가 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합니다. 근데 반대쪽에다가 쥐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쥐들이 놀 수 있는 놀잇감이라든가 심지어 여기 이제 암수 밸런스도 맞춰가지고 막 가족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쥐들이 누릴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막 맛있는 간식부터 해서 막 만들어줬어요. 쥐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약물을 굳이 가서 찾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독에 대한 그 혹은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예로 드는 실험인데 제가 여기 하나 곁들여서 무슨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냐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군인들이 이제 전장에서 몰핀 중독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몰핀이 뭐냐면 진통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극한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주사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옷 위에서 그냥 바늘 형태로 푹 찌르면은 이제 그 약 기운이 퍼지면서 고통을 좀 이렇게 덜어주는 이게 진통제인데 전쟁터에서 너무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딱히 이제 뭐 유희를 즐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시간과 공간도 없을 뿐더러 매일매일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쌓이는 일상들을 보내다 보니까 여기 있는 군인들이 이제 몰래 몰래 몰핀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제 자기 허벅지에다 찌르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이 없는데 진통을 잡을 게 없는데 진통제를 과다 투여하는 거죠. 그 두세 방 정도 꽂아 놓고 그럼 이제 약 기운이 싹 돌면서 몽롱해진 상태를 이제 유일한 그 도피처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쯤에 그 군 이제에서 좀 걱정을 했어요. 얘네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온 도시에 막 넘쳐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막 이게 이제 되게 고민거리였대요. 걱정거리였대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전장에서 몰핀 찔러대면서 막 이렇게 회피적이었던 그런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군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되게 멀쩡하게 사회생활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또 훈련도 잘 받고 하더라는 거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때에 먼저 좀 가져갔으면 하는 부분이 중독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현실 도피입니다. 회피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계속 중독적으로 한다라는 현상에서 부모님들이 캐치해야 되는 거는 게임이 문제가 아니에요. 게임은 현상이고요. 원인은 이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게임 외에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것들이 주변에 많이 배치되어 있으면 굳이 게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게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게임에 중독되는 게 문제고요. 게임이 중독되는 현상이 보일 때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 얘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근데 게임이 중독되는 건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주변에 게임을 제외한 다른 환경을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인들도 그렇게 몰핀 찔러대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되게 건강한 정신 상태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무언가에 중독되는 데는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그 군 생활을 할 때 말년을 좀 잘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타와 폭력이 되게 일상적인 그 부대에 그런 구타 문화의 끝물을 경험하고 말년에 이제 사람을 때리는 걸로는 저는 이제 정서가 좀 그걸 안 맞아서 이제 저만의 다른 방식을 좀 찾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온 부대에 폭력이 난무하는데 이제 저는 그 분위기로부터 좀 도망치고 싶어서 고참들끼리 모여서 화투를 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군대 안에서 고참들 포지션은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눈치를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취사병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사병들은 부대 내에 공간도 따로 있고 잠도 따로 잘 수 있게 해줘요. 왜냐면 우리는 점호 시간에 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점호도 안 나가고 따로 일상을 좀 보낼 수 있도록 낮잠도 자유롭게 잘 수 있도록 방을 따로 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고참이 됐을 때 화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가 보이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제가 말년에 밖에서 2년 넘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바람 펴서 헤어지고 정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화투를 치는데 이게 진짜 도파민이 빡빡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를 했는데 화투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섣달을 가르칩니다. 하필 그때 또 타짜가 영화적으로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주변에 섰다 저거 어떻게 치는지 모르니까 화면은 이해를 못 하겠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가 다 저의 하우스로 초대해서 떡볶이 해주면서 섰다를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그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 다니는 그 20살 애기들한테도 섰다를 가르치다가 목사님한테 한번 끌려가서 교회에서 아마 목사님한테 혼날 수 있는 최고 수위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되지?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갓 제대를 해가지고 매일 밤마다 고참들과 모여가지고 막 담배 피면서 술도 몰래 몰래 마셔가면서 화투를 쳐가지고 딴 돈으로 또 다음날 또 그걸 술을 사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상을 거진 한 3개월 가까이 보내다가 나와서 끊으려니까 끊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학부생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복학한 심리학과 학생이잖아요. 나름 무언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중독과 관련된 어떤 사례들과 연구 논문들을 찾아서 보고 중독은 다른 중독으로 끊는 거다. 그래서 다른 건강한 중독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무슨 되게 독서를 하고 운동 같은 거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원래도 하긴 했었는데 이제 착한 TMI지만 저는 군대에서 너무 심한 구타를 당해서 허리가 약간 마탱이가 간 상태로 제대를 해서 제대하고 운동을 꾸준히 했어야 됐어요. 강제로 수영도 다니고. 근데 아무튼 운동은 원래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새로운 중독이 필요해서 제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혼자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강하게 꽂히는 바람에 저는 메이플 스토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메이플 스토리를요, 하루에 많이 한 날은 그 알죠? 게임은 접속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많이 한 날은 한 17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게임 안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를 끊기 위해서 제가 말하다 보니까 현타가 너무 오네요. 메이플 스토리를 끊기 위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막 나왔을 텐데 그 게임으로 갈아타면서 메이플 스토리를 끊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에 중독됐어요. 미칩니다, 이게. 여러분들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페이커라는 게임을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 유퀴즈나 뭐 라디오스타 같은 데 나오니까 이제 아마 보셨을 텐데 그 게임을 제가 정말 몇 년을 미친 듯이 하다가 끊는 순간이 와요. 언제 끊었을까요? 요거는 채팅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투를 끊기 위해서 메이플 스토리를 중독이 될 정도로 한 열몇 시간씩 하고 또 메이플 스토리를 끊기 위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로 갔다가 이걸 뭘로 끊었냐면요.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그때 끊었어요. 그러니까 맞추셨네, 역시. 네. 여자친구를 만나니까 롤 할 시간이 없는데 롤보다 여자친구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흑역사를 왜 밝히냐면요. 아이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사실 학생들이 10대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뇌를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경험을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요? 딱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의 일상. 우리 아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 가 있고 방학했으니까 뭐 아침에 뭐 늦잠을 좀 잘 수도 있고 근데 방학에도 학원 같은 데 보내시겠죠. 학원을 보내고 갔다 오면 뭐 어디 어디 들렸다가 뭐 중간에 뭐 어머니께서 라이딩 해가지고 다음 학원 보내실 수도 있고 이 친구들이 또 다른데 어디 뭐 학원과 학원 사이에 텀 생겨가지고 편의점에서 뭐 밥 먹고 갈 수도 있고 뭐 중간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PC방 들렸다가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이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왼쪽 같은 요 시나리오 A에 있을까요? 아니면 요 시나리오 B에 있을까요? 이 공간에 대한 아이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독이 진짜 무서운 게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풍성한 환경에서 있지 못해요.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럼 이제 어머니는 생각하시겠죠. 아니,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집에서 따진 밥 먹이고, 아침에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고, 우리 집, 이런 환경들을 떠올리시면, 굉장히 풍성한 환경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치면, 사실은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시각적으로 경험을 하거나 물리적인 환경이 어, 그렇게 주변에 다양하게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중독적으로 게임하는 상황에 어머님들께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독인 상태가 정확히 뭔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중독이 뭔지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중독은요, 뭐든 다 똑같아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으면 혹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무너지면 중독이라고 판단해요.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은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고 하루에 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고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여기서 사회적 활동이라 함은 가족 관계를 포함해서 학교 생활이라든가 타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 여기까지가 일상입니다. 단, 사춘기 학생들이 시기적으로 부모와 일시적 단절을 경험하는 거는 사회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는 중독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아이가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무너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밥을 먹을 건데 지금 이 게임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얘기도 제가 뒤에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게임 한 판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머님은 어머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오늘 몇 시까지 밥 먹이고 둘째 씻기고 뭐 남편 오기 전에 뭐 정리해놓고 집안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녁에 몇 시까지 자야지 이런 플랜들이 보통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게임을 켤 때 어머니의 플랜을 공유받은 상태일까요? 그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공유가 됐다 하더라도 특히 남자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중요도를 절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밥을 안 챙겨 먹는 거의 기준을 엄마 입학만 끝내고 가서 먹을게 정도는 중독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얘가 밥을 안 먹은 줄도 모르고 게임을 하고 있다. 중독입니다. 학교 갈 시간을 놓쳤어요. 혹은 잘 시간을 놓쳐서 정신을 차려보니 그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옛날에 쇼츠로 많이 돌았는데 그 가수 은지원 씨가 게임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나영석 PD랑 이렇게 토크하는 유튜브에서 토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뭐하고 뭐 밥 먹고 게임 하려고 컴퓨터를 킨대요. 그리고 자 오늘은 무슨 게임 해볼까 하고 정신을 딱 차려보면 다음 날이래요.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식사도 챙겨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가족들과의 소통도 게임 안에서는 되게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막 레벨도 높고 잘 대화를 하는데 게임 밖에 나오면 뭐 대화도 잘 못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면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요. 게임 안으로만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멈출 수 있는 외부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인지도가 없이 일단 특히 어머님들에게 게임이라는 세상은요. 어머님들이 게임을 하시더라도 아이들만큼 하시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때 보이시나요? 너무 사랑스럽고 뒤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은 거북목 돼요 우리 왕자님 목 한번 스트레칭 하실게요 사과 깎아줄 테니까 먹고 하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게임을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어머님의 마음은 대부분 나의 사랑하던 나의 아들이 나밖에 모르던 이 아이가 내가 모르는 세상 속에 갇혀서 나의 말을 등한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어, 나만 바라보던 저 눈이 다른 곳을 향해 있고 난 자꾸 뒤통수만 보게 되는데 그 뒤통수가 너무 후져 보이는 거예요. 멋져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건 사실 남편도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멋있다. 저 남자 너무 멋있다, 매력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 자체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얘가 뭐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아이구나 라는 것에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몰입과 중독을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도피를 하고 있고 현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프라인이 현실 일상생활이겠죠. 이게 무너져 있으면 중독입니다. 근데 게임도 하고 심지어 친구들하고 막 온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막 디스코드 틀어놓고 막 떠들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 다 끝나면은 집에서 동생이랑도 얘기하고 엄마 아빠랑도 얘기하고 그리고 뭐 전혀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다. 재밌어서 하는 거다. 그런 상태는 몰입 단계입니다. 근데 다만 어머님들이 얘네들이 게임에 중독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꺼야 할 때 안 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게임은 언제 꺼야 하는가? 혹은 얼만큼 해야 얘가 직성에 풀리는가인데 이거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단톡방에 투표 한번 여쭤봤었잖아요. 나는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게임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투표 결과상 뭐 엄청 많은 인원이 투표를 해주시진 못했지만 결과상은 다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게임 다 배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또 막상 배우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그게 배워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
일단 1번으로 하실 일이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중독과 몰입을 구분해서 내 아이가 지금 어느 경계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 방학 때 얘가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로블록스 한다고 막 잠도 안 자고 게임하라고 다음날에 한두 시쯤 일어나가지고 뭐 밥은 언제 먹는지 또 불규칙한 생활이 되고 이런 거는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근데 정해진 시간 동안 충분히 아이가 게임을 잘 즐기고 나서 끌 때 끄고 딱 일어나가지고 뭐 끄는 과정에서 실갱이가 있는 거는 감안해 주셔야 돼요. 어떤 학생도 그러니까 심지어 게임이 아니더라도 잘 떠올려 보세요. 학교든 학원이든 자 수업 시작하자 자리에 앉아라고 할 때 탁 앉으면 북한군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정에서 게임 끄자 조금만 더 뭐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인다고 늦잠 자면 안 돼. 일어나. 아, 엄마 5분만 더 잘게요. 이런 실갱이는 일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감정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자꾸 시각적으로 본다고 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만 판단하시지 않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약간 마음을 열어주셔라.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저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컴퓨터가 거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든 게임을 하든 거실에서 해야 되는데 거실에서 하면 아무리 내가 숙제를 다 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이번 시험에서 영어 100점을 맞았어도 거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참 좋은 부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시간보다 책을 보는 시간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 아버지는 퇴근하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책을 쫙 보고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저 아시죠? 저 때는 스타크래프트 시대인 거, 막 임요한, 홍진호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옆에서 한다고 딱딱딱딱 하고 있는 게 아무리 내가 당당한 입장이어도 이 시간은 충분히 나의 자유 시간이야라고 어필을 하고 심지어 부모님도 허락을 해줬어도 쉽지 않아요. 넛지라고 하죠. 그 시간을 온전히 게임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과외해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원하는 수준으로 조립식 컴퓨터를 맞출 수 있는 돈을 번 다음부터 제 돈으로 제 컴퓨터를 사서 제 방으로 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확히 4년 후에 제 동생도 똑같이 20살 되자마자 알바해서 탄 첫 월급으로 정말 최고급 사양 그 당시 기준 최고급 사양 컴퓨터를 맞춰가지고 자기 방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자시고 할 일이 없죠. 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좀 부모님이 이렇게 뭐랄까 감시할 수 있고 감시라고 하면 좀 강압적인가? 좀 통제할 수 있고 부모님이 인지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아이가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핸드폰 게임도 있고요. 컴퓨터로 하는 PC 게임도 있고요. 뭐 닌텐도 같은 콘솔 게임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게 바로 스마트폰 게임이죠. 특히 스마트폰으로 하는 로블록스는 현실적으로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실시간으로 그 화면만 보고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나가면서 봐도 그게 무슨 게임인지 알려면 어머님이 그 게임에 대해서 아시거나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걸 제가 충분히 공감하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는 아들들의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방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자기가 익숙한 환경 혹은 자기가 뭔가 효용감을 좀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찾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재미죠. 그러니까 동기부여 1번, 동기부여 2번, 동기부여 3번 다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에요. 재미있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해요. 근데 딸 같은 경우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도 뭐 또래 집단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하거나 뭐 혹은 뭐 방문을 닫고 들어가더라도 얘가 게임을 하기보다는 카톡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혹은 뭐 엄마랑 아빠랑 친하면 부모님과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문 닫고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상황이 형성이 됐을 때 어머님들이 파악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무슨 게임을 하는가? 그리고 누구랑 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뭐 하는지에 대해서 막 문 닫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집니다. 이거는 나이랑 상관없이 남자들이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그 공간을 막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에서 누가 열고 들어오면 그거는 여자친구도 힘들어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들어가서 우울함을 달래고 나오든 뭐 분노를 사귀고 나오든 게임을 하고 나오든 그 공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남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서 혹시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마냥 밖에서 기다리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상황이 반복될 때 그러니까 방문을 자꾸 들어가기 전에 그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무슨 게임을 하고 있니? 누구랑 주로 그 게임을 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좀 요거 먼저 해야겠다. 요 단계에서 좀 중요한 게 게임을 하러 들어갈 때 엄마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시간만 하고 나와야 돼. 보통 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강제로 그 약속을 체결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아이가 보통 당장 일단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스를 하거든요. 근데 나올 때 잘 안 나와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 게임하는 남자 아이들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랑 여기서 생기는 그 어머님의 분노를 조금 타협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뭐 꼭 게임하는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가 포함되는 얘기인데 뇌가요. 뇌가요. 어,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미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하는데도 내 뇌는 그걸 나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에 나를 인식할 때 활성화되는 그 전두엽 부위가 있고 타인에 대해서 인지할 때 활성화되는 전두엽 부위가 있거든요. 근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할 때는 남을 인식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더 많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뇌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뭐 밥을 먹어야겠다. 아니면은 당장 나에게 날아오는 공을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당장 내 눈앞에 닥쳐 있는 단기적인 현실에 대해서 생존을 위주로 생각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모르겠고 내일의 나에게 맡겨. 이거는 현실적으로 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남에게 떠넘기듯이 미래의 나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 무슨 느낌인지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정확히 되게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네라고 하고 들어갈 때는 약속한 지금 나랑 이따가 게임을 끄고 제 시간에 밥 먹으러 나오는 나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지금 연초잖아요. 벌써 15일이 지났네요. 16일이네. 그러니까 1월 초쯤 되면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뭘 하다가 한 일주일쯤 좀 지나면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이슈도 발생을 하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계획을 세울 때의 나랑 일주일 후에 그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구체적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그걸 중간에 끄고 나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재밌는 이번 주 나의 최애 드라마를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뒤에 한 15분 남았어요. 마지막 장면까지 15분이 남았는데 이거를 갑자기 끄고 내가 나 이제 빨래 널어야 된다 그러면서 끄고 엉덩이 딱 띄고 일어나는 게 우리들은 과연 쉬울까요? 우리들도 쉽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하는 거지라고 하시는 이런 테토녀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제안을 드리냐면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본인들에게도 써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녀랑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한 걸 이 아이가 완벽히 이해해서 두시간 후에 그 미래의 나죠. 두시간 후에 이 아이가 그것을 완벽히 실행해내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나도 그 입장에 돌아가서 게임이 아니라 다른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다가 딱 시간 맞춰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저거를 게임 끄고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을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게임이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책이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놀랍게도 책 좀 그만 보라고 진지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진짜 슬픈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엄마 말을 안 듣고 몰래 깜깜한 방 안에서 스탠드 불에 책을 보다가 초3 때부터 안경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진짜 진짜 너무 나빠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사실 그렇게 게임도 어렸을 때 많이 안 했거든요. TV를 많이 볼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근데 어렸을 때 엄마가 책 보지 말고 일찍 자려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게임 하다가 나빠졌으면은 그냥 뭐 게임하면 그럴 수 있지 억울하지라도 않지 저는 책 보다가 눈이 어렸을 때 너무 나빠져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라식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눈 뭔지 아시죠? 안경 계속 쓰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 정확해요. 저도 깜깜한 데서 스탠드블로 몰래 보다가 심지어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그 쾌감이 느껴졌어요. 아싸, 엄마 몰래 책 보고 있다. 너무 재밌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는 그 방문 열기 전에 그 발자국 소리 들리잖아요. 그 전에 탁 끄고 자는 척하고 그런 경험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책은 열심히 읽었는데 눈을 버렸죠.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뭐가 됐든 무언가를 못하게 막으면 아이들은요, 그 틈을 비집고 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실제로 아이폰 그 쓰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거 뭔지 아세요? 스크린 타임 깨는 법. 이거 진짜 많이 검색해요. 검색어 1위입니다. 스크린 타임이라고 치면 유튜브에 스크린 타임 푸는 법 이거 1위예요. 근데 애플의 보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아무튼 일단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최민준 코치의 인트로 그 얘기를 그대로 촬영해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어머님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미취학일 때 있죠.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갔다 와서 주된 시간을 이제 부모님의 통제하에 있을 때, 이때는 설득하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안 돼. 이거는 규칙이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따르는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는 게임 안 돼. 이거를 통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는 시기예요. 원래. 발달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황을 인지하고 주변 환경들을 인식하면서 이제 자기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고 본인의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이제 세상이 이제 넓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니까 그 사회의 커뮤니티 규격에 맞춰서 안 돼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선 안 돼. 옆집에 쟤는 뭐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를 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모님이 알 수 없는 세계가 열립니다. 그 부모님이 모르는
모르는 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따지면 너 그럼 그 집 가서 살아라고 해서 되냐고 질문하셨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인데 불안의 착이랑 회피의 착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너 그 집 가서 살아 같은 멘트가 헤비하지 않더라도 반복이 되면 아이가 불안 애착 혹은 회피 애착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되게 정확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심리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의 단골 멘트였어요. 제가 이거 사실 어제 다른 강의 때 집에 저희 이제 엄마 시집살이 하고 되게 힘들면서 저한테 하소연하시면서 주로 하셨던 멘트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얘기가 저의 오랜 트라우마였고 오랜 그 심리학을 심지어 전공하면서 집단 상담을 받으면서까지 제가 종교적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뭐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거를 마음속에 있는 그걸 해결하려고 되게 애썼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부모님들이 농담 삼아서라도 뭐 버리고 간다라든가 뭐 일본 순사 아저씨가 잡아간다든가 혹은 너 그 집 가서 살아 뭐 거기가 뭐 보내버릴 거야 같은 식의 표현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새로운 그 집들을 만들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집들이라는 게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생존 본능적으로 되게 중요한 연령대에 그런 말들이 좀 꽂히면 엄마랑 그냥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상태구나라는 표현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가 이 집에서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무의식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제 동생 같은 경우가 지금 저랑 4살 차이 나는 동생인데 이제 30대 후반이죠. 근데 이 친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 심리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강의했는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제가 혹시 그 목요일 아침이라는 심리상담 센터를 여기서 추천했었나요? 네. 거기 출신입니다. 제 동생이. 거기서 꾸준히 상담을 받았었고 어느 정도 회복은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으나, 틈틈이 이 친구는 되게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 제 동생도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뭔가 아이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서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해서 규칙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도 부모 세대에게 배운 말이잖아요. 너 그 집 가서 살아라는 게. 근데 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힘든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죠. 다른 부분들까지 되게 복합적인 트라우마였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심한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 성향을 갖고 20대에 이걸 발견하고 이걸 해결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만 했어요. 이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 네, 근데 아무튼 요건 좀 이제 넘기도록 하고 그래서 포인트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통제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규칙과 일관성 있는 규칙으로 통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과 그러니까 어른과 너는 달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부모는 역할이 다르고 하는 포지션이 다르고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되게 약 올리듯이 나는 어른이니까 여기서 게임하고 슈츠 봐도 되고 넌 안 돼. 이러면 이제 애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뭐 방법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어른의 역할과 아이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춘기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맘먹이려는 의도가 없는데 맘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순간들이 와요.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 저학년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 비슷한 글을 실제로 이제 어그로 끌려고 올렸다가 댓글이 막 무시하게 달렸던 글이 있는데 스마트폰 사주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제가 막 올렸거든요. 댓글 엄청 달리더라고요. 심지어 막 너 애 없지? 막 이런 댓글 달려가지고 제가 막 긁히고 막 그랬었는데 요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 학군지일 수도 있고 뭐 지역 특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아이들에게 적정 게임 시간의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런 얘기 하는데 나랑 가장 친한 사람 5명의
평균 연봉이 내 연봉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 그룹 사회 안에서 우리가 준거 집단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앵커링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 5명 있죠. 얘네가 하루에 하는 게임 시간의 평균이 우리 애가 생각하는 평균 적정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학군지에 무슨 뭐 대치동이나 뭐 목동 이런 데요. 얘네들이 하루 종일 학원 뺑뺑이를 돌아야 되고 엄마 라이딩 따라다니고 핸드폰은 뭐 학원 스케줄 확인하거나 뭐 이런 뭐 엄마한테 나 지금 어디 왔다고 연락할 때 말고는 꺼내볼 시간도 없어. 그래서 자기 전에 가끔 엄마 허락받고 거실에서 뭐 한두 시간 정도 하는 게 다인 어떤 동네. 나도 이러하고 쟤도 저러하는 그런 분위기를 아이들끼리 서로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제 집에는 뭐 이거 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이 주변의 아이들이 혹은 그 학교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보셔야 돼요. 초1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 아이가 그 커뮤니티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군지 같은 경우는 높은 확률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습니다. 좀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의도적으로 잘 사주지 않는데 우리 집도 안 사주고 옆집도 안 사주고 그 옆집도 안 사주면 그게 그 마을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아 원래 초등학생들은 스마트폰 갖는 애가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애초에 주변에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거나 접하지 못하면 분위기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 그리고 공교육 그 시스템 안에서 또래 집단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적 학습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좀 극단적인데 그게 불편하시면 이사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그 학군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맥락이 같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요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하면 무승부 한다고 그러던데 저는 사실 팩트 체크는 못하고 그 글만 봤는데 무승부를 유도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패배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실이나 뭐 운동장에서 남들 다 보는데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상장을 주는 행위도 사라졌대요. 상장을 못 받은 애가 박탈감을 느낄까 봐. 그 미술 시간에도 백지에 그림 그리지 않는데요.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랑 차이가 눈에 띄면 못하는 애가 박탈감을 느낄까 봐.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사실 성장을 할 때는 적정한 레벨의 좌절과 상처를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모든 학습 구조는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과 극복의 과정이 필요한데 내가 상을 타지 못했을 때 상을 탄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축하하는 방법을 가르칠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운동회에 이걸 무승부로 끌고 가는 거는 사실은 그 교회 레크레이션 같은 때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지. 초등학생들은 이악 물고 줄다리기 하고 이악 물고 개주 뛰었는데 그걸 무승부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승자가 가져가 성취감까지 뺏어가고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면 저는 장담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김연아, 박태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 뭐 말 다 했죠. 없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이게 정말 진실이고 공교육이 선택한 방식이라면 이거는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원래 하던 역할들을 좀 뭐랄까 발을 뺀다고 표현해야 될까?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학교에 가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고 그게 게임이 됐든 뭐 뭐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 애가 힘든 게 싫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패할 기회를 뺏음으로 인해서 실패를 극복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굳은 살이라든가 더 큰 성취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커뮤니티라고 할게요. 뭐 또래 집단이 됐든 뭐 그게 학교라는 공간이 됐든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초등학교 예시는 제가 정확히 본 사례는 아니고 인터넷의 글들을 본 거긴 한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더더욱 어머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챙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게임의 세계는요. 특히 남자애들 게임 개발할 때 제가 이따 광고할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더 할 건데 스타트업 에듀테크 스타트업에서 제가 이제 코딩도 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 개발도 하고 게임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코칭하고 막 하는데 남학생들이 만드는 게임은요 무조건 총을 쏩니다.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는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 점수를 공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한 세상이고 사실 어쩌면 그게 더 현실이랑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막 현질을 해가지고 돈을 막 많이 쓴 애는 더 좋은 아이템을 써가지고 레벨업도 빡 빨리 하고 근데 나는 막 현질 못하고 그냥 생 맨몸 박치기로 게임 해가지고 레벨도 좀 늦게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가 오히려 게임 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정확히 이 아이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고 누구랑 게임을 하고 있고 어디서 게임을 하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때 기준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야, 이때부터 엄마가 무작정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도 입 밖에 내본 적은 없지만 속으로 생각한 적이 많은 단어입니다. 사춘기 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요로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게임 종류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머님들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아이가 하는 게임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 종류마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판 하는데 15분 정도 되는 게임도 있고요. 한 1, 2분 만에 빠르게 승부가 나는 그런 캐주얼한 게임들도 있고요. 장기간 막 30분에서 길면 막 1시간씩 하는 게임도 있어요. 한 판에. 근데 아이가 1시간만 하고 꺼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머릿속에 게임을 그럼 몇 판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메이플 스토리를 끊기 위해서 롤이라는 게임을 정말 정말 미친놈처럼 할 때가 있었는데 게임을 키기 전에는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 어제도 새벽 3시까지 했고 오늘도 밤새 게임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내가 진짜 미친놈이다. 그러면서 딱 세 판만 하고 꺼야지. 이게 지금 게임 제 성인 때 얘기입니다. 저 군대까지 갔다 와서 어른일 때 얘기예요. 제가 돈 벌고 제가 직장 생활 하고 이때 얘기예요. 아, 말하면서 현타가 너무 많이 오네. 근데 롤이라는 게임은요. 그 아예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5대5 팀전이거든요. 한쪽이 우린 항복입니다라고 말하려면 최소 15분이 지나야 항복할 수 있어요. 5명 중에 3명인가 4명인가가 동의를 해서 우리가 졌습니다라고 항복을 해야 끝나니까 최소 15분짜리 게임이에요. 근데 그것도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한쪽이 5명 중에 과반수가 항복한다고 인정했을 때. 근데 2명은 항복했는데 3명이 항복 안 하잖아요. 그럼 게임이 진행이 돼요. 야, 어떻게든 뒤집어 보자 이러면서 게임이 시작이 되면 그 게임은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모르는 게임이 됩니다. 근데 그 게임을 세 판만 하고 자자라고 결정을 하고 세 판을 다 채우잖아요. 여기서 어머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남자애들의 승부욕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판은 이겨야 끄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셔야 돼요. PC방 가서 게임을 할 때 마지막 판을 지잖아요. 그러면 연장해야 돼요. 충전합니다. PC방 캐시를 충전해야 돼요. 네, 이건 우리끼리 얘기로 국룰이라고 하죠. 맞아요. 국룰입니다. 그래서 세 판을 하러 갔지만 이 말을 씁니다. 찐막.
자, 막판이야라고 해서 져요. 지면 자, 찐막 다시 들어오세요. 한 판 더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겨야 집에 갈 수 있어요. 그거는 5명이 모여서 한 팀이 게임을 하잖아요. 무언의 약속입니다. 집에서 혼자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오늘 3판만 하고 꺼야지라고 마음 먹었어도 마지막 3번째 판을 지잖아요. 한 판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판을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은 밤을 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아이가 하는 게임이 뭔지 파악하시고, 그 게임이 몇 분 걸리는 게임인지 아셔야 돼요. 제가 학원에 있을 때 진짜 많이 보던 장면인데, 남자애가, 9시까지 수업을 들어와야 되는데, 안 와요. 전화를 하면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면, 게임하고 있거든요. 근데, 늦게 와가지고 앉혀놓고 끝나고 남기겠죠, 제가. 그래서 왜 늦었어? 물어보면 얘가, 아, 선생님, 제가 8시 반에 게임이 끝났는데, 그때 제가 끝내고 학원으로 출발했어야 되는데, 한 판 새로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을까요? 확률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15분이나 20분 안에도 끝날려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그걸 알지만 반대로 30분에서 40분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도파민이 이 친구를 다음 큐를 돌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10시까지 게임하고 끌 거야 라고 얘기를 서로 약속을 했으면 어머님이 얘가 하는 게임이 몇 분짜리 게임인지 보셔야 돼요. 뭐 브루스터즈가 될 수도 있고 뭐 로블록스도 안에 들어가면 종류가 엄청 많죠. 그래서 무슨 게임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이 게임이 끝나려면 몇 분 남았는지 아이에게 어, 짧은 대화로 확인하셔야 돼요. 길게 소통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예민한 반응과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공격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10시까지 게임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9시 한 30분, 40분쯤 애매하게 게임이 끝났어. 그러면 새로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강력하고 확실하게 반복시키셔야 돼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내일 모레 하고 일주일 하고 얘가 이걸 알아서 끌 때까지 계속 반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저의 팁인데 이 친구들이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15분 정도 일찍 껐어. 그러면 엄마가 이걸 세뱃돈 마냥 저축해 주세요. 뭐 어디 뭐 집에 화이트보드가 있으시면 적어주시거나 가족 톡방이 있으면 적어주시거나 그래서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얘가 이걸 주말에 해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 요번 주 평일날 정말 그 강인한 절제력으로 엄마와 약속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그때 절약한 시간 붙여가지고 오늘 주말에 한 2시간 해. 요 정도로 풀어주면 아이는 알아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느낌 가시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1시간만 하고 꺼라는 말은 네가 게임을 하다가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누구랑 하고 있든 어떤 게임을 하고 있든 엄마는 1시간 있다 끄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는 네 게임 상태와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냥 끄는 거야. 이거는요, 불공정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이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미래의 나는 남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거예요. 그때 약속한 나는 아까 걔랑 지금 게임 10분 남았는데 안 끄고 있는 쟤는요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아까 약속한 애랑 지금 게임 안 끄고 있는 애는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쪼개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를 분리시켰을 경우에 생기는 그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이따 설명해 주겠다 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추상적인 덩어리를요, 구체적으로 나노 단위로 쪼개주세요. 이게 얼마나 쪼개는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하루에 30분씩 운동해서 홈트해서 살 빼야지. 이 계획은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 홈트 어디서? 뭐 안방에서 할 거야? 거실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너무 달라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잡고 들어가면 높은 확률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얼마나 쪼개는지 알려드릴게요. 홈트를 만약에 그뭐 요가 매트 같은 거 깔고 하겠죠. 그러면 매트를 펼쳐서 한 번 밟기.
요렇게까지 쪼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반드시 매트를 한번 펼쳐서 한번 밟는다. 이게 습관이 들어서 이 정도까지는 뇌가 불편 하나 없이 넛지 없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보내본다. 아, 5분도 빡세다. 1분으로 줄이자. 이 정도로 쪼개서 해야 돼요. 안 될 때는 그렇게까지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컴퓨터 30분 있다 꺼야 돼. 소리 질러. 오늘 지금 1시간 넘었어. 당장 꺼. 이게 아니에요. 하나 쪼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게임하고 있으면 보통 요즘 게임들은 이제 온라인 게임들이기 때문에 멀티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이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모르는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 다 다른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 채팅 쳐 지금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엄마가 나 지금 컴퓨터 꺼야 되는데 나 막판임이라고 채팅 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태스크로 쪼개서 가르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되게 구체적이죠. 너 지금 게임을 저 1시간 안에 끌려면 약속한 10시에 이 게임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쪼개서 알려주셔야 돼요. 자, 채팅 쳤어? 너 이제 찐 막판이라고 이제 얘기했어? 자, 그러면은 요 번판 끝나고 나서 10분이 남든 15분이 남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건 안 돼. 대신에 요거 시작해서 세이브된 시간 엄마가 적어놨다가 주말에 할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할게.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도 나도 그러면 뭐가 얻는 것이 생기네. 나도 합리적인 방법 안에서 이 게임을 정해진 시간에 절제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뒤에 제가 15페이지를 준비했는데 6페이지밖에 못 갔습니다. 뒤에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 광고를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회사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제가 광고는 하지 않고요.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광고를 하긴 하는 건가? 어, 제가 현재 마케팅 업무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에코블록스라는, 그러니까 여기 블록스는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다 보이시죠? 로블록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그 교육 에듀테크 회사고요. 그러니까 궁금하시겠죠? 게임을 만들면서 무슨 교육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앞에 에코를 붙인 이유는요.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글로벌한 환경 문제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 안에서 지구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학습하고 해결책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금 한국어 버전이 나와 있지만 원래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외국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외국 회사 같죠. 근데 대표님이 한국 분이십니다. 개발자도 한국 분이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글 버전이 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에코블럭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요 나중에 이제 이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가정돼서 좀 긍정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수많은 에듀테크 회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수십 년째 실패하고 있는 게임처럼 공부하게 만드는 거를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저 나름의 현 시대의 해답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모델을 들고 온 거니까 이 회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은 광고를 짧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제가 오늘 못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뒤에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저 진행을 다음 주에 좀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광고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